2025년 1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다. 한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번졌던 한류가 이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시즌2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시즌1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았고 일부 시청자들은 기존의 신선함을 잃었다, 예측 가능한 전개라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초반 혹평이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한때의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정면 돌파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결국 호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3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였다. 단순히 첫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매력과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엑소, 키티 시즌2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 작품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청춘 로맨스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스토리가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했다. 시즌1이 성공을 거두며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실제로 방영 후 호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1월 16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소방관 이 호주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는 대형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그린 작품으로 생생한 현장감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어 1월 23일에는 하얼빈이 개봉했다. 이 영화는 대한제국 말기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안중근을 단순한 영웅이 아닌 신념과 갈등을 가진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고 관객들의 기대 역시 높았다. 이제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캐리팝, 웹툰,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콘텐츠가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K 콘텐츠의 성공 요인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이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화려한 영상미나 자극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서사와 입체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오징어 게임만 해도 그렇다. 단순히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얼빈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내면적인 고민과 희생을 조명하면서 더욱 몰입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구독, 좋아요, 좋아,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니,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두 번째 이유는 현실을 반영하는 공감대 형성이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는다. 소방관의 경우 소방관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그들의 희생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통하는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유는 뛰어난 연출력과 제작 기술이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이제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적극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들의 열연 역시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이 출연하는 검은 수녀들은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한국 콘텐츠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었다. 우선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대규모 개봉을 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소방관은 감동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호주 박스오피스에서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대형 할리우드 영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마케팅과 제한된 상영관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 해외 관객들은
한국 콘텐츠에 대해 너무 한국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얼빈의 경우 한국 관객들에게는 익숙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해외 관객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진은 보편적인 가치와 감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콘텐츠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제작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다음은 어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인가? 2025년 한국 콘텐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른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은 이제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초반 혹평을 극복하고 호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3위에 올랐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품을 둘러싼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의 강도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시즌 2를 통해 형성된 탄탄한 팬층은 비판 속에서도 작품을 지지하며 입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한국 특유의 감성을 살린 전개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다시 한번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존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즌 2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선과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며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엑소, 키티 시즌 2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 드라마이지만 배경이 한국이고 한국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사실상 K-드라마와 서양 드라마의 중간 지점에 놓인 작품이었다. 이 드라마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호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2위에 오르며 그 영향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2025년 1월 16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방관이 호주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는 대형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생생한 현장감과 감동적인 서사 덕분에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영화의 성적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다. 한국 영화의 글로벌 시장 도전과 현실. 소방관은 개봉 첫 주 호주 박스오피스 24위라는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물론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개봉을 하기란 아직 쉽지 않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장악하고 있는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마케팅 비용과 배급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만으로 이 영화를 평가할 수는 없었다. 영화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희생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점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방관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소방관들이 이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영화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며 영화의 메시지에 공감했다. 한편 1월 23일 개봉한 하얼빈은 소방관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인물의 영웅적 행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처했던 역사적 현실과 그들의 신념,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들은 애국심과 용기로 가득 찬 역사 드라마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관객들에게는 다소 낯선 소재였기 때문에 영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한국 콘텐츠가 넘어야 할 글로벌 시장의 벽.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 첫째,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얼빈의 경우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해외 관객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였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인의 관점에서만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객들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했다. 제작진은 안중근을 단순한 영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둘째, 할리우드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소방관의 경우 영화의 완성도는 높았지만 할리우드 영화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대형 배급망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다. 셋째, 한국 콘텐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는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국 콘텐츠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감성적인 연출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도 필요했다. 예를 들어 엑소, 키티처럼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글로벌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 도전, 새로운 한국 콘텐츠의 가능성.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2025년 2월 6일 개봉 예정인 검은 수녀들 더 넌슨. 기존의 한국 영화와는 전혀 다른 장르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미스터리와 스릴러가 결합된 독특한 작품으로 한국 영화의 장르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단순히 한류라는 개념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이제 한국 콘텐츠가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호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3위를 기록했고, 엑소, 키티 시즌 2 역시 2위에 오르며 한국의 문화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영화 소방관과 하얼빈이 호주 극장가를 찾으며 한국 영화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문화적 오해, 그리고 할리우드 중심의 영화 시장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들이 그것이었다. 특히 2025년 1월 개봉한 하얼빈은 한국과 해외 관객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한국 콘텐츠가 넘어야 할 벽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해외에서 마주한 편견과 오해. 하얼빈은 한국에서는 큰 기대를 모은 영화였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의 신념과 희생정신을 그린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2025년 최고의 역사 드라마로 불릴 만큼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호주 개봉 후 일부 외국 관객들은 하얼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기 어려웠다. 라는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서구권 매체에서는 하얼빈을 두고 반일 정서가 강한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룬 것은 의미 있지만 일본을 단순히 악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서구권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적 시각이 신선했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한국에서의 폭발적인 호응과 비교하면 다소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 영화가 겪는 배급과 마케팅의 어려움. 하얼빈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배급과 마케팅의 한계였다. 이 영화는 호주에서 개봉하긴 했지만 상영관이 제한적이었고 대형 할리우드 영화들과의 경쟁 속에서 관객들에게 충분히 노출되지 못했다. 이는 비단 하얼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시기 개봉한 소방관도 호주 박스오피스에서 24위에 머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마주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며 전 세계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했고 배급망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영화의 완성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론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한 배급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지만 극장에서의 성공이 여전히 중요한 영화 산업의 구조 속에서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와 동등한 경쟁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문화적 오해를 극복한 사례 소방관의 감동적인 반전. 반면 소방관은 개봉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성적을 보였지만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점차 반응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일부 외국 관객들이 왜 한국의 소방관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하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영화를 본 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호주 관객은 리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단순히 한국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계 어디서나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현실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말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다. 인간의 용기, 희생,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웅들의 노고를 잊어버리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소방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단순한 한국 영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 보편적 메시지를 담아라. 이제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하얼빈의 사례는 한국적인 이야기의 글로벌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소방관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보편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2025년 2월 개봉 예정인 검은 수녀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종교와 미스터리를 결합한 작품으로 한국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배우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이라는 강력한 캐스팅을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자 했다. 과연 검은 수녀들은 한국 콘텐츠가 직면한 글로벌 시장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국 콘텐츠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단순한 한류를 넘어 세계인들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한국 콘텐츠의 도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초반 혹평에도 불구하고 호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3위를 기록하며 재평가받았고, 엑소, 키티 시즌 2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청춘 로맨스로 글로벌 팬들에게 한국 문화를 각인시켰다. 영화 소방관은 박스오피스 성적이 다소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적인 메시지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얼빈은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해외에서는 문화적 장벽을 실감하게 만든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험이 한국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2025년 2월 6일 또 다른 한국 영화가 글로벌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것이 바로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 검은 수녀들이었다.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실험 검은 수녀들의 등장. 검은 수녀들은 기존의 한국 영화들과는 결이 조금 달랐다. 종교적 미스터리와 스릴러 요소를 결합한 이 작품은 한국적인 정서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긴장감을 동시에 담아냈다. 스토리는 가톨릭 수녀원에서 벌어진 연쇄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영화는 전통적인 한국적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서구권 관객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서스펜스와 심리적 공포 요소를 가미했다. 배우진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캐스팅이었다. 송혜교는 이미 더 글로리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고, 전여빈 역시 글리치 등을 통해 해외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진욱 또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아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였다.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단순히 한국적인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은 수녀들의 도전은 의미가 컸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는 과정.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다. 첫째,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이야기. 검은 수녀들이 기존 한국 영화들과 차별화된 점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서사를 택했다는 것이다. 과거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그랬듯이 단순한 한국 사회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검은 수녀들은 종교적 신념과 인간의 도덕적 갈등을 다루면서 한국적인 감성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사를 구축했다. 둘째, 강력한 캐릭터와 배우들의 열연.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캐릭터들의 개성이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관객들은 단순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각 인물들의 사연과 감정선에 공감하며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검은 수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송혜교가 맡은 캐릭터는 냉철하면서도 내면의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로 기존의 우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전여비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역을 맡아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진욱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역할을 맡아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와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결합하면서 영화는 단순한 미스터리 스릴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신념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셋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배급과 마케팅. 과거 한국 영화들은 종종 글로벌 시장에서 배급의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소방관이 호주 박스오피스에서 24위에 그친 것도 마케팅과 배급망의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검은 수녀들은 개봉 전부터 글로벌 배급사와 협력하여 해외 영화제 출품과 함께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플랫폼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국 영화가 단순히 국내에서 성공한 후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되었다. 미래를 향한 한국 콘텐츠의 도전. 이제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한류라는 개념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적 흐름의 중심에 서고 있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 등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였고 하얼빈, 소방관, 검은 수녀들 같은 영화들은 이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해외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다. K 콘텐츠는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콘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장르의 다양화이다. 과거에는 멜로, 가족 드라마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스릴러, SF, 범죄물,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은 새로운 배급 전략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TV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하여 한국 콘텐츠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이야기, 한국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한국 콘텐츠는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어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뒤흔들 것인가? 2025년,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콘텐츠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